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뉴스의 본질 그리고 이면과 측면까지 예리하게 분석해서 이슈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 오아시스 시간입니다. 이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부동산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날인데요. 지금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부동산 컨설팅 경력 30년의 베테랑이신데요. 이 컨설팅 원칙이 있다면은 어떤 원칙으로 해주시나요? 저는 격을 높이는 투자?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사실 뭐 개발을 하거나 뭐게 되면 고정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를 뭐 임대를 하는 임대인 입장이든 또는 사는 세입자 입장이든 그게 또 도시 하나의 구성물로서 사실은 다 격을 높일 수 있는 본인의 개인의 삶 또는 도시의 위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격을 높일 수 있도록 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항상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컨설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럼 격조 있는 컨설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 주택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거에 네.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잘 해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아무래도 집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찍어만 주세요. 당장이라도 달려갈 기세고 네. 도대체 매물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즘 이 말씀하신 대로 찍어만 주세요 할 정도로 부동산은 네. 굉장히 길게 봐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의 영원한 테마가 아무래도 이 집값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마침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잖아요. 예, 예. 오늘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잠시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씩 보도돼 왔던 바로는 일단 세제 측면에서는 그동안 개편 안으로 나왔던 종부세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네. 투기가 성행했다라고 판단해서 종부세 굉장히 크게 강화한다는 네. 내용. 그다음에 집을 여러 채 있는 분들이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당근을 줬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을 대폭 줄이겠다. 잠시만요.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제 발표를 시작하나 봅니다. 예. 그 예.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이 있고 이어서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격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에서 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한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근본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 시행령 및 금융감독 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이성적인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 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브리핑 이후에 상세 브리핑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는 4개나 5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하실 기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경의 조시영 차장님. 그 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저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상세한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종부세를 세게 매긴 배경과 그다음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3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고 하는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확정할 적에는 조세특위에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이 일부 지역의 이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 방안을 좀 당겨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지난번 이제까지 그 종부세 전체 세수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돼서 약 4,500 정도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은 당초에 3천억 기준으로 하면은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되고요.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은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거치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주거 안정적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거둔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우리 그 서민들 주거 안정에 쓰는 것을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정부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하면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네, 지금까지 정부 종합청사에서 진행한 이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예. 일단은 이제 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꺼낸 게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그
9억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공시 가격으로 9억 넘는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시가로 치면 뭐 10억이 돼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나왔던 이제 권고안이라는 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나지 않네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의 일반적인 정서였기 때문에 더 사도 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었던 건데 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경우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네. 같이 발표를 했고요. 네네. 일단 기준 자체가 9억이 아니고 6억 원으로 낮춰지게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조정 대상 내 지역, 뭐 서울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수도권에서도 네네, 많이 오른 수도권도요. 예. 지역들이 포함이 될 텐데 18억이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과표 3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2주택자 및 또 3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누진 과세하도록 세율을 더 높이겠다고 해서 최고 3.2%까지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수준입니다. 꽤 강화된 이 종부세 개편안이다. 우리가 이 좀 내용을 나눠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세금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 대출 규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공급에 관해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9월 21일에 네. 하겠다 예, 이렇게 예, 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아까 자막에도 나갔고 말씀도 네. 들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또 조정 대상 내 조정 지역에 대상 지역 네, 내에 네. 1주택자라도 그렇죠. 2주택자도 들어가고요. 예, 1주택자라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는 그렇죠.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보유함에 있어서 이제 부담이 되도록 그리고 부동산을 그 정도의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도 결국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들을 충분히 국가가 조세로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겠다라고 이제 종부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게 투기를 억제하되 네. 이 실수요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맞춤형 대책이다 이렇게 3대 원칙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한 네. 기준에 대해서도 좀 LTV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가 뭐 사실은 계속 얘기가 나왔다가 네. 최근 이슈가 되면서 몰랐던 분들이 훨씬 더 질문이 늘어났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올해 말까지 일몰이 물론 적용됐었지만 신규로 취득을 해가지고 전용 85제곱미터 주택이라면 네. 금액과 관계없이 내가 10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연간 5% 이상씩 임대료를 제한하면서 갖고 가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양도세 100% 감면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이 있더라도 뭐 전세를 끼고 사서 오를 만한 곳들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또 여러 채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아무 부담 없이 그거는 별도 과세기 때문에 요거에 한해서만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 없이 갖고 갈 수 네.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일단 신규 취득에 대해서는 똑같이 2주택자는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하는 것처럼 8대 양도소득세를 10% 중과, 그다음에 3주택이라면 20% 중과하는 걸로. 그러니까 세제택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서울 다 포함해서 LTV나 DTI가 지금 40%로 낮춰져 있는데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 80%까지 할 수 가능했기 있었겠죠. 때문에 얼마나 대출을 받아갖고 월세를 놔도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틈새로 어떤 투기 또는 과열된 부분들을 부추겼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네. 이거 똑같이 40%로 줄이겠다라는 네네. 부분들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 지역에서는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네. 더 이상은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급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네. 공급 차원에 있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던 것들이 사실 두 가지였었어요. 지금 네. 오늘 발표에 언급을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네네. 그린벨트를 푼 것 또는 기존에 그러면 서울에 입지가 좋은 곳에서 공급을 더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네네. 했을 때 그러면 역세권 내에 종을 상향해주고 일부를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쓰도록 해서 하는 것과 상업용지라든지 준주거 지역 내에서 주거의 비율을 조금 높여주는 걸로 네네. 해가지고 조금 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발표가 됐고요. 네네. 그린벨트가 이번에 사실 작업이 되는 과정에서 뭐 어느 지역이다라고 그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네. 오늘 발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고 21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일단 유보를 했는데 네. 어쨌든 수도권 30곳이다라고 하면 이전에 발표된 곳들도 포함이 될 걸로 일정 부분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중에는 일부 뭐 존치 가능하지 않거나 또는 언론이 좀 언급이 됐던 것들의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택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공공택지 30곳에서 30만 호 공급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9월 21일 이 대책 발표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방금 발표한 정부의 9.13 대책의 내용을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